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렉처 노트 8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렉처 노트 8의 첫 페이지를 이제 함께 살펴봤었는데,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이 렉처 노트 8의 첫 페이지를 붙들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해 못한 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인 거니까, 우선은 제가 이해 못한 건 제가 뒤늦게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뒷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시간이 닿는 한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저는 계속 모르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주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노트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 공유를 한번 해보면 음, 네, 여기를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호의 길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세 개의 성분 벡터로 구성되어진 이 RT라는 어떠한 벡터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벡터 함수의 그 접선 벡터, 즉 우리가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본다고 한다면 각각의 성분 벡터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도출을 해서 그것을 각각의 성분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 접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접선 벡터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선 벡터의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어서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봤냐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그 아래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공간에 이러한 RT라는 어떤 곡선이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곡선상에는 이러한 아마 점들이 있을 것인데, 이 점들이 T1부터 T2, T3 쭉쭉쭉쭉 TN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각각의 점들을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확신이 없지만, 뭐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작게 작게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거라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오해를 했었던 게, 여기가 이제 R 프라임 T1이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연결했다라고 이제 잠깐 제가 착각을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아닌 거라는 걸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었던 거는 각각의 T1, T2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을 연결짓는 하나의, 그러니까 작은 구간들을 연결짓는 직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직선들을 이제 다 합쳐서 그것을 이게 그 구간을 좁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간을 계속 점점 좁혀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엔 이러한 곡선, 그 호의 길이와 거의 흡사한 그러한 어떤 그 값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 식 자체가 그 되게 지난 시간에 되게 선생님들께서 되게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들여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전히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나름대로 스스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안 가는 대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적분의 형태로 우리가 적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면 만약에 A와 B라는 구간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그 C, 어떤 곡선 C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벡터 함수를 만약에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곡선 C에서의 이 호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렉처 노트에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결국에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어떠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유도가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의 예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잠시만요. 어, 요와 같은 형태의 이러한 성분 벡터들로 구성되어진 RT라는 어떠한 그 벡터 함수가 주어지고 있고 이때 T는 0과 1 사이에 이 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졌었을 때 이제 그 호의 길이, 곡선의 길이를 도출하시오. 이러한 문제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지수함수와 이 코사인 t가 이렇게 곱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 곡선의 그쵸. 호의 길이를 이제 구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주어진 벡터 함수의 그 도함수, 즉 접선 벡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 벡터 함수의 각각의 선분 벡터의 그 도함수를 먼저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곱의 미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각각의 이러한 그 성분 벡터들의 그 도함수를 이렇게 도출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한 작업이 이 앞서 도출했던 요 접선 벡터를 이제 그러니까 그 크기를 제곱을 해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잠깐만, 이 호의 그 길이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접선 벡터의 크기인 것 같은데 왜 접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왜 구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첫 번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냥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접선 벡터의 크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각각의 그 성분 벡터를 제곱을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분 벡터를 제곱한 한 거랑 플러스 두 번째 성분 벡터를 제곱한 거 플러스 세 번째 성분 벡터를 제곱한 거를 이게 각각 더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교수님께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 밑줄을 쳐주신 부분들만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틀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기를 뭔가 이 어떤 계산을 조금 더 좀 뭐라고 표현하지? 복잡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나오게 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의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냐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 식을 만약에 풀어서 한번 써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A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반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성분 벡터들을 그냥 제가 A, B, C로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써본다라고 한다면 A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C 프라임 제곱을 한 걸 지금 또 제곱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제곱 플러스 C 프라임 제곱에 2분의 1을 한 것에 또 전체 제곱을 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 실제로 남는 건 요 각각의 그, 그 성분 벡터들의 도함수를 제곱한 것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프라임 제곱 플러스 C 프라임 제곱. 요게 이렇게 남는 건데, 그럼 결국엔 우리가 뒤에서 구했던 얘가, 얘가 결국엔 이 각각의 그 성분 벡터의 도함수를 제곱한 결과값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것은 그 접선 벡터의 이제 크기인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값을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결과값이 지저분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작업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선 벡터의 그 크기를 이제 구했으니까 그걸 앞서서 우리가 그 식 유도했었던 호를 구하는 그 호의 그 길이를 구하는 그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의 길이를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명확하게 사실 이해는 못했지만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토대로 해서 구하는 요 과정들은 저는 이게 나름 이제 이해를 좀 했었어서 요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 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됐지 그냥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 이건 그냥 호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시를 갖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는 저는 이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쓴 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네. 만약에 뭐 추가로 설명하시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그 호의 길이에 대한 매개 변수화로 넘어갈까요?
근데 여기는 되게, 여기도 또 만만치 않게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제가 좀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도 되는 거죠? 아, 아, 한 가지 네네. 이제, 네, 한 가지 뭐, 말씀해 주신 게 다 저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R 프라임 T 제곱을 이제 구하는 게 음. 어떤 계산을 편하기 위한 사전이 어떤 라고 어떤 의도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몰랐어가지고, 그냥 제 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틀린 이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멋대로 해서 이해한 거라서. 이제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인테그럴 기호 안에 있는 음. R 프라임 T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R 프라임 T 크기. 네네. 그러면은 R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R 프라임 T 제곱을 이제 구하는 게 어떤 사전에 어떤 뭐랄까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런 그래요? 단계. 오, 왜요? 그죠? 이제 아, 아니, 아니, 네, 이제 그냥 바로 벡터의 예, 예. 그러니까 바로 벡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디오가 그러니까 겹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벡터의 크기는 이제 내적으로 정의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내적이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의 내적한 게 이제 그 크기 제곱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크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 내적하는 거. 그리고 선생, 보면은 필수적인 절차예요. 선생님, 근데 오디오가 막 끊겨요. 말씀하신 오디오가 끊겨가지고, 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R 네. 프라임 T를 제곱을 한 것이, 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인데, 그 이유가, 그 이제 이유, R 네,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네. 그 일단 내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과 내적을. 아, 근데,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R 프라임 T의 크기인데, 지금, RT가 주어지고, RT에서 R 프라임 T를 좀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R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R 프라임 T의 제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R 프라임 T 크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바로 구한다고 표현하셨지만은 그게 알고 보면은 R 프라임 T 제곱을 먼저 구하고서 구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어,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단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R 프라임 T의 크기의 제곱을 먼저 구하고 넘어가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R 프라임 T 크기를 구하는 거를 음,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아마 알고 봤더니 거쳐서 구하는 거였다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요? 어떻게 어, 구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은. 잠시만요.
근데 저 약간 지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뭘 지금 헷갈리는 거냐면, 만약에, 어, 요 제곱을 씌우지 않고 요것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게 루트, 얘를 그냥 제가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번 그냥 제가 이렇게, 어, 대체를 해보면, 어,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요것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제 r 프라임 t 제곱이 되는 거죠. 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러지? 어, 음. 이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크기가 벡터의 크기 구할 때 루트 씌우고 제곱을 넣지 않았었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 렉처 노트 1부터 다시 봐야겠군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시. 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음, 이게 좌변이랑 같은 게 맞는데 음,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동그라미 뭉친 부분이 음. r 프라임 t의 제곱이었다. 이것도 맞잖아요. 아, 이해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쵸? 제가 풀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접선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왜 해서 구했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가지고,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굳이 이 중간에 이 과정이 왜 들어왔을까? 그냥 이렇게 이게 생각을, 약간 어, 네네. 최승희 선생님, 사실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예, 한데, 맞아요. 예. 알고 보니 같은 그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승희 선생님의 관점은 이게 한 번에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음, 음, 그 결국 우리가 이 식으로 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그 이제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음,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음 Recording in progress. 잠시만요. 음, 이건가? 이제 우리가 음, 이걸 그냥 구할 때 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B, C 이렇게 하면 음, 그냥 음, 우리가 원래 이 루트를 갖다가 애초에 씌워서 구할 수 있겠지만 음, 이게 덧셈이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값에다가 이 안에 있는 값을 먼저 구하고 음, 거기다 루트를 씌워야 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 이거를 한꺼번에 구한다,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한다라고 하지만 구하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음, 음, 결국에는 이제 한 번에 구한다라고 하는 게
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 원래부터가. 무슨 말인지 음, 음, 이해됐어요. 음. 그런 아, 말씀이시지 그러네요, 않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뭔가 깔끔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승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아까 지금 최성기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루트의 결국에는 이 안에 거에다가 루트 씌운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단계였던 거죠. 맞는 거죠. 제가 제일 네, 이해한 거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예, 제가 맞아요. 네, 맞는 말씀드리고 거.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 얘기인 거죠?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나는 저는 너무 이걸 심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이거 굳이 왜 했어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생각이 매몰이 되다 보니까 뭔가 계산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화전적 작업이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도출할 수가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접근하는 건 좀 틀리긴 했지만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최승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랑 결국엔 같은 얘기였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저는 혹시 네네.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지난주 영상을 아직 그 캐치업을 못 해가지고 이 내용이 채, 상당히 네, 낯선데 그 위에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해서 그 RT의 도함수의 크기를 구하는데 네, 어 네. 아닌가? 똑같은 건가? 그 제곱이 되어 있어서 여기요? 네네.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서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온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작업이 결국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루트하고 우리가 이거 일반화 시켰을 때 뭐 A, B, C라고 했을 때 요 A 제곱, B 제곱을 구해야지만 루트를 취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는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예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가령 뭐 그냥 이렇게 도출이 되고 이게 구하는 식이야라고 딱 끝냈으면은 그냥 뭐 인테그랄 안에 그냥 벡터 함수의 도함수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막상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풀어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이렉트로 그냥 푸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예제를 풀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좀 몰랐었던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 자체를.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또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해서. 음, 별 뭐, 얘기는 아니고, 다, 저는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 처음에 할 때 네. 이게 A 제곱 2AT잖아요. 잠시만요. 앞으로 갈게요. 네. 네. 아, 여기. 네네. 예, 예. 네. 요런 애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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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아니고, 이거 구할 때. 네네. 이, 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데, E의 네. AT와 코사인 AT를 예, 맞습니다. 미분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고배 미분 예, 써서, 이제, 이, EAT 미분한 거에다가 코사인 AT. 예, 그 다음에 EA
AT에다가 즉 코사인 AT의 미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여기서 막 맞습니다. 그 E가 들어간 E의 미분이랑 뭐 예. 코사인 AT가 사실은 아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괜찮습니다. 이 천천히, E에 대한 예, 미분이랑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이랑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게 되게 헷갈리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더라. 그냥 그런 그래서 저도 네, 감상을 좀 처음에는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게 눈으로 딱 보는데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처음에 좀 숨이 음, 탁 막히더라고요. 아, 숨 막힌다 약간 생각을 했다가 왜 지난번에 제가 디스코드에 올렸던 것처럼 그냥 이 강의 이 렉처 노트를 그냥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음, 왜냐면 필사를 제 글씨로 봐야 저는 좀 더 좀 약간 편안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필사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저도 그냥 풀어봤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풀면서 저도 부호랑 막 이런 거 틀리긴 했어요. 처음에 음, 풀었었을 때는. 음, 그래서 이게 손으로 방금 그 최성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진짜 눈으로 보는 거랑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랑 건 진짜 좀 차이가 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음, 했습니다, 사실. 막 이런 거 정리할 때도 사실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이렇게 소거가 되고 얘네만 남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음. 실제로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이게 바로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음, 음, 그래서 몇 번 지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틀려가지고. 그래서 뭐 빼먹고, 뭐 부호 틀리고 막 음. 이래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E가 앞에 계속 이렇게 다 빠지는 형태로 미분이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처음엔 이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뭐지? 왜 이렇게 되지? 하다가 네. 이제 해보니까 아, 맞네. 약간 네, 맞아.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안 풀어본 거랑은 차이가 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페이지 음, 문제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공감했습니다. 방금 최성기 선생님 말씀에. 또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의 이제 질문이 와르르르 쏟아질 예상인 매개 변수와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 그 식이 전개되는 그 과정들이 다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변수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변수 혹은 기호가 이렇게 확확 바뀌는데 왜 이게 확확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파트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면서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결국엔 그 호의 길이에 대한 그 매개 변수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을 이, 이 RT라는 벡터 함수로 매개 변수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때 t는 a와 b 사이에 그 어떠한 값을 갖는 그런 조건을 갖는다라고 해보자.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때 이 매개 변수 s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어, 다음과 뭐야 여기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이 렉처 노트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막히기 시작을 한 거는 도대체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W는 무엇일까? 이 어디서 얘네가 등장을 했을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막히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이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S라는 것은 얘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어떠한 곡선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곡선의 어떤 범위가 RA부터 RT까지의 곡선을 따라서 이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이 XS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공간 안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는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때 이 곡선에서 RA부터 RT까지 이 구간 내에서의 그 곡선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S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까지로 이해를 했었을 때는 이 S라는 아이의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충분치가 않았고, 그리고 이 S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요 식에서 이걸 변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이 W라는 것이 어디서 등장을 하게 된 건지, 얘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막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선생님들한테 좀 같이 이야기를 공유를 해봐도 될까요? 어,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네, 지금도 잘 명확하게는 설명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t에 대해서 그 미분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r 프라임 t 이 앞에 보면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앞으로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A부터 B까지 T에 대해서 그 미분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아까 보던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뒤에 음, 여기는 그 A부터 B까지가 원래의 우리가 보던 거였는데 음, 이거를 그 T가 우리가 T를 딱 잡았을 때 음, 그 T 여기서 범위는 A부터 T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범위 자체에 T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A부터 T까지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호의 길이가 뭐냐를 음,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은 사실은 T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음, 이거를 이제 T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갔으니까 얘를 그러면 t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함수로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음, 들어서 음, 우리가 a, b, x, dx 이렇게 되는 건데 음, a, x라고 음, 하면 이제 음, 헷갈리니까 음, 이제 이 도함수랑 음, 그 도함수를 그 도함수가 이 원시함수를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온 거냐 음, 라고 하는 변수를 다른 걸로 그냥 음, 적어서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음, 저는 사실 이게 음, 잘 조금 알듯말듯한 게 뭐냐면 원래는 A부터 B까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A부터 B까지를 그 적분하면 그 범위를 적분하면
포장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A부터 B까지 네. 여기서 T를 중간에다가 놓고 음, A부터 T까지의 호장을 구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T를 중간에 놓고 이 T에 대해서 적분을 다시 하냐? 음, 그게 약간 이 제 매개 변수화랑 뭔가 이 음, 연결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음, 약간 그 어렴풋한 느낌은 드는데 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음. 왜 t에 대한 미분으로 갔다가 이 w인지 오메가인지 이걸로 그 변수를 바꿔서 이제 중간에 t를 놓고 그 t까지의 길이로 다시 생각을 하느냐 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알듯 말듯하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음. 아, 그래. 갑자기 티가 그러네요. 이제 매개 변수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저는 그 최승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앞부분에 말씀해주신 음,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 원래는 음. 알파임 t, bt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위에서 네네. 어 무슨 이, 이 음, 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t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t가 되는 게. 근데 이렇게 음, 쓰면은 여기 세 군데에서 다 중복이 되거든요. 음, 음, 좀 접근할 때 되게 헷갈리니까 음, 음, 그냥 기호를 살짝 음, 한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음, 이 W는 이제 T랑 완전히 어 뭐랄까요? 거의 동일하지만 그냥 일단 약간 라벨만 바꿔준 거고 여기를 T로 해서 이 S를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만든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는 얘는 상수인데 고정된 크기인데 여기를 이제 음, 이게 이 T 값마다 이제 값을 가지는 하나의 함수라서 아, 그 이가 W가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별건 없고 그냥 그 최승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혼동이 되니까 여기 음, 보면은 이거 영역 해줄 때 좀 혼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음,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를 음. 아, 아, 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순간 얘기를, 최승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순간 딱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앞에서 살펴봤었던 그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그 L이라는 거는 T에 대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하나의 어, 상수값이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t라는 어떤 변수로 둠으로써 얘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식에서 이렇게 인테그랄하고 A와 B라고 했을 때는 이건 어쨌든 간에 어떤 구체적인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로 해석을 하겠지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젠 t가 어떤 값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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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왜 전에 그게 안 보였을까요? 허허, 그러네. 음, 음, 함수화를 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앞장에 A부터 B까지다라고 하면은 그냥 L이라고 하는, 아니지, 그냥 뭐 S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t에 따른 그 가변되는 함수로 볼 거냐라고 음, 했을 때 그 범위의 끝을 t라고 정해놓고 이제 A부터 T까지의 호장으로 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매개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꿔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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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음, 네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A와 B 이렇게 어떤 정해진 딱 구간이 있는 건데, 음, 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명확한 구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호들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순간,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음, 네,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바로, 네, 대답이 생각이, 음, 뭐 직관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근데 일단은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 그, 처음에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음, 보통 변수이잖아요. 네. 네. 아니, 그 대상도 보통 이제 음, 함수이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dt분의 ds가 나오는데, 음. 그때도 이제 s가 함수이니까 dt로 미분이 가능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대답이 정미경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음, 음, 대답에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s를 어, 왜 함수를 만들었냐, 그건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음,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순간, 음. 도리어, 네.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이 이 T에 대한 이 설명을 안 해주셨을 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가 딱 이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딱 질문이 딱 생기는 것 같아서, 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디스코드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보면 뭐 뭔가 길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s라는 함수는 응, 일단 왜 필요하냐면 응, 일단 공유를 구할 때 일단은 쓰이는 함수이거든요. 응, 그래서 응, 응. 공유를 구하려면 s라는 함수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ds로 미분을 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고 응,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또 그 공유를 구하려면 왜 응, DS를 미분을 해야 되느냐를 응, 알면은 어쨌든 S라는 함수가 있어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응, 거라서 응.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단원이 저기 전이 공률은 뒤에 나오는 거죠? 네. 어, 아마 그래서 응, 네, 응, 일단은 그렇게 그냥 넘어간 다음에 응. 미리 가서 얘기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네네. 과정이 어쨌든 공유를 구할 때 필요한 건데,
그렇다라고 네네. 한다면 왜 공유를 구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어차피 뒤에 가서 한번 등장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저거를 뭐 DS를, 아니, S를 T로 미분을 하고, 음, 그리고 나중에 뭐 공률이나 뭐 그런 좀 뒤에 가면 또 T를 음, S로 미분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음, 그러려면 그 두 개가 T와 S와의 관계가 음, 그러니까 서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돼요. 근데 음, 저게 서로 미분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게 증가함수, 그러니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s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저게 1대1, 1대1 대응이 돼서 음, 연속이면서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음, 그리고 역함수도 이제 연속이고 네. 음, 그래서 어쨌든 S를 T로 미분을 할 수 있고 T를 S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음, 저 S라는 함수는 공률이나 이런 걸 구하고 막 저희가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어쨌든 저렇게 S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면 그 두 함수는 어쨌든 역함수가 가능하고 서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상에서 음, 저희가 편의상 DTDS로 뭐 어떤 식에다가 곱해줘서 계산을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음, DSDT로 또 곱해줘서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모로 좀 뭐 공률을 구할 때 S라는 함수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S를 T로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좀 편리 유용한 네, 점이 생긴다 정도로 네,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되거든요. 음, 그 뒤에서 이제 S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도 이렇게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뒤로 가면 음, 이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공유를 공유를 구하기 위해서 DS가 있는 거냐 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DS라고 하는 그 DS라기보다는 이 S를 T에 대해서 그 표현함으로써 공률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음,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이 저는 약간 음, 호장이라고 하는 거를 음 변수를 집어넣어서 그 변수가 어떤 특정한 A부터 B까지가 일종의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음. 그 중에 특정한 일정 부분의 범위 자체에 호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도구 자체가 음, 약간 의미 있는 관점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은 음,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음, 공유를 구할 때 나중에 음, 가면 써도 음, 되고 뭘 할 때 써도 되겠지만 음,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이렇게 구해. 그런데 그러면 B라는 게 안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그 범위의 끝 지점을 이제 미지수 t로 놓고 이 음, t가 변함에 따라서 호장도 우리가 변하게 구할 수 있고 그게 LT라는 함수다라고 음, 하는 흐름으로 음,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음,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음, 그러네요. 동의가 되고 음, 약간 네, 약간 선후 음, 관계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승희 선생님 말씀처럼 A부터 B까지라면 진짜 정의연의 전체를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구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 범위 자체가 얼마든지 이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정의역 전체가 아니라 만약에 그 정의역 안에서 어떤 부분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화를 토대로 해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왜냐면 이게 이 그래프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슉슉슉 이렇게 불 쳐져 있는 게 왠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호의 길이를 구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닌가, 개념이 아닌가 그런 것 아, 같습니다. 근데 네. 네, 한 말씀해 주시죠. 가지만, 네, 네네네. 그, 예전에는 이제 음, 어떤 곡선을 바라봤을 때, 음, 이제 t가 있으면 이제 r이 나와서, 음, rt라는 걸로 이제 t로서 이제 어떤 곡선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t에서 이제 s라는 걸로 가는 st가 있고, 이 st, 이게 이제 적분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음, 그래서 s에서 이제 r로, r을 이제 바라보는, 그러니까 곡선이란 거를 이제 S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이제 뒷내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만드는 이 ST라고 적었지만 이게 사실 LT 똑같은 건데 음, 지금 이 적분에서 여기를 변수로 둠으로써 지금 이 화살표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음, 이게 약간 징검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T에서 S로 음,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 이제 뒤에서 S에서 R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를 놓으면은 뭔가 이렇게도 통하고 이렇게도 통하는 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음, 만약에 여기가 변수가 아니라 A부터 B까지는 어떤 고정값이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함수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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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그 지금 정확한 어떤 케이스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최승희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R이랑 S랑 다른 건가? 아니면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이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A, B 뭐 D 이거랑 이게 그냥 아유 설명을 못 하겠네. 제가 전번에 한번 문제 풀다가 그럼 음, R이랑 S랑 뭐가 다른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음, 적이 있었는데 음, R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S가 된다.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 조금 정리가 되면 다시 어딘가에 디스코드에 올리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 너무 이해되죠. 이 렉처노트 8의 첫 페이지가 딱 제가 그 마음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얘기하고 또 보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달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쌓이니까. 저는 이 쌓인다라는 거를 저는 거의 맹신하는 사람이라서.
예, 쌓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 다음도 약간 점프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러니까 뭔가 렉처 노트를 보면서 이해를 할 때 저만의 연결고리,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왜 그렇잖아요. 어떤 개념들이라는 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 최승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덕분에 이 스토리는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 L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나름 스토리가 딱 짜졌는데 또 막히는 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갈까? 여기서부터 사실 저는 이해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됐는데 그냥 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따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제가 이해한 대로 그냥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S라는 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S라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T에 대한 L의 함수로서 우리가 정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L'T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L'T는 결국엔 R'T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이 L'T가 왜 R'T의 크기가 되는가. 여기도 사실 이해가 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거겠죠? 그 밑에 그 설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R'T가 0벡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T에 대해서 미분한 그 S의 결과인 R'T의 크기는 이렇게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 연결시켜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아까 앞서서 그 홍성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t에 대한 함수인 s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양의 보호를 갖는다라는 것이 결국엔 증가함수.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도함수가 이렇게 양의 보호를 갖든 아니면 음의 보호를 갖든 어떠한 일반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지금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노토닉하게 그려지는데 이때 그 방향성이 이렇게 증가함수의 형태인 거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단조성, 그러니까 모노토닉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이제 역함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정의역 내에서 그 도함수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게 양의 보호를 갖든 아니면 음의 보호를 갖든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이렇게 모노토닉한 형태의 함수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S라는 함수는 역함수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t에 대한 함수 s를 s에 대한 t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s에 대한 t 함수라는 것은 결국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s에 대한 l의 함수,
역함수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 저도 이제 여기가 이제 딱 막혔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벡터 함수 R이 t에 대한 벡터 함수와 x에 대한 벡터 함수가 왜 다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 네,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제를 그냥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과정은 앞서서 나와 있는 이 과정은 결국엔 아까 홍성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t에 대한 s 함수나 s에 대한 t 함수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 그게 뒤에 가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앞에 제시가 되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꾸 그 쪼개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계속 뒤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쫙 설명하고 한꺼번에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쪼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틀리게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네, 디스코드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약간 그 위에 R이랑 RT, RS가 같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요. 여기.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에- 어, 이제 S가 주어졌을 때 음, 어떤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얘가 T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어, 여기로부터 이제 알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T니까 얘를 다시 이 RT라는 함수에다가 넣으면 얘는 이제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라기보다는 어떤 어, 곡선상에서 어떤 점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음, 그냥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네. 얘랑 얘는 엄연히 좀 다른 음,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두 번째 거는 둘 다 함수이긴 한데 음, 이게 는 공무역이 이제 P이고 음, 이제 시역 아니면 공역이 이제 어떤 곡선상의 점이고 음, 근데 얘는 정의역이 S인데 곡선상의 어떤 점. 그러니까 음, 두 개는 이제 다른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부터가 다르니까 음, 다른 함수인데 정의역이 다른 함수인데 어떻게 이게 음, 는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음, 음, 음. 근데 되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좀 되게 자연스러운 게 뭔가 T랑 S가 부드럽게 이어지니까 얘도 그냥 곡선을 나타내는 것 같고 얘도 그냥 곡선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저는 이걸 봤을 때도 뭔가 두 개가 정의역은 다르지만은 되게 같은 함수 같다. 뭔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음, 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음, 위에서 이제 어떤 곡선을 이제
매핑 시킬 수 있었고, t가 정해지면 이제 어떤 곱선위의 점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어떤 s가 있어서 이렇게 타고 타고 가서 음, 얘가 rt고 음, 얘가 rs인데 음, 여기에 어떤 역함수가 존재하면서도 뭔가 미분 가능한 함수 뭐 g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여기로도 길이 있고 여기로도 길이 있어서 뭔가 이 등식이 진짜로 등식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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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음. 약간 이 길이 있고 위에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어서 결국 목적지는 R이니까 음,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음. 나중에 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데 이 t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여기서 s에 대해서도 미분하는데 또 네네. 얘마저도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네네. 여기로도 미분 가능한 길이고 미분 가능한 길 타고 타고 가서 음, 뭔가 네, 음, 같게 좀 음, 러프하게 같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음, 음. 음, 음. 약간 저는 음, 이 RT랑 RS가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같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는데, 음,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그 TS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음, 이거는 결국은 S에 대해 쓴 거니까, 음, 그러면 RT는 엄밀히 말하면 RS라기보다는 R에 TS를 집어넣은 거랑 이제 같을 텐데, 음, 이게 음, 결국은 S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RT를 그러면 S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음, 근데 이게 두 개가 나타내는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이 곡선의 자취는 똑같으니까, 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 T에 대한 한 함수로 보든 S에 대한 함수로 보든 음, R 자체는 R이니까 동일하게 그냥 는을 갖다가 쓴 것인가? 근데 사실 이 T랑 S는 어 이제 외계 변수 자체가 다르긴 하니까 다만 이 두 개가 상호 변환이 가능한 음,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음, 이제 뒤에 가면 그 뭐야 접선 벡터의 길이가 항상 1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같은 곡선인데 원래 t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 그 음, 지점마다의 어 접선 벡터의 값이 다른 그 크기가 다르니까 음, 일종의 정교화가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동일한 대상이지만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하면 그거를 정교화해 줄 수 있으니 그런 관점인가? 음, 근데 그래도 같다라고 퉁쳐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제 생각에는 저게 함수가 두 함수가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RT하고 RS로 음, 인해서 나오는 R, 위치 벡터 R이 같다. 그러니까 T하고 지금 S가 지금 위에 그 조건으로 음, 잠시만요. 음. 지금 이 T하고 T하고 S가 같으려면 그러니까 T하고 S가 지금 요 T를 S라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나온 S 그리고 요 S를 T라는 함수에 넣어서 나온 T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요 T하고 요 S하고 그러니까 음, 딱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된 그 하나의 그러니까 T1, S1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T1, S1 어쨌든 T하고 S는 1대1 대응이기 음. 때문에 하나씩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모든 네. T에 대해서 모든 음, S를 대응시킬 수 있고 그 각각은 다 다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다른 A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인덱스로 서로 대응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거나 얘를 이제 여기에 어, 집어넣으면 어쨌든 위치 벡터는 어, 같을 거라는 그 값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음, 함수 값이 같다라는 의미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라고 하려면 일단 정의역이 같고 그 모든 정의역이 각각의 정의역이 같은 치역을 갖고 있어야지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정의역 자체는 다르니까 음, 음, 함수가 같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음, 저걸 어떻게 좀 끼워 맞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게 그냥 TS라고 적혀 있어서 좀 어색해 보이지만 그냥 T1, 뭐 S1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T1이 가리키는 이제 R 벡터랑 S1이 가리키는 R 음, 벡터는 어차피 똑같은 R 벡터를 가리키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 같다라고 한 건가? 라는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저는. 네. 음, 뭔가 어쨌든 이거를 뭔가 저희가 이제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그냥 이거의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음, S1을 네, R이라는 함수에 넣으면 그 나타나는 R 벡터 음, 값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음, 얘의 리턴 값이랑 얘의 리턴 값이랑 같다. 그게 네, 얘다. 뭐 R1이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설명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는 R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네, 뭔가 결국은, 저는 네. 네, 두 함수가 같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쓰셨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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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었습니다. 음. 음, 음. 사실 뭐, 이거를 갖다가 본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 이거 자체가 함수라기보다는 이 RT라고 하는 함수 값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함수잖아요. 음, 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말씀처럼, 제 이 함수 값과
이 함수값이 같은 대응이 항상 있다. 네, 뭔가 저 왜 그런 그러니까 요 위에서 이미 이제 뭔가 전제 조건이 깔려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요게 먼저 이제 나타나고 여기 음. 여기서 요 t를 넣으면 요 s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t1이라고 한다면 얘는 s1이겠죠? 음, 네네. 얘는 이제 쌍쌍인 거고. 음. 그렇다면 요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 t1은 음. 여기 얘는 이제 s1이라는 뜻이고. 음, 그러면 이 S1은 T에 대한 함수 집어넣으면 T1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요 얘기나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음, 의미인 것 같고 제 생각엔 음, 그러면 요게 여기서 나타나는 요 T랑 S는 여기서 이미 짝지어진 T1과 S1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음. 어쨌든 이 T1, S1이 이미 여기 위에서 짝지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이제 R 함수를 타고 나면 똑같은 위치 벡터 가리킨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전제 음, 조건이고 요게 참이라면 이게 성립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음, 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T1하고 S1이 쌍쌍이라면 음. 그거는 그렇다면 T1 그 쌍쌍인 애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똑같은 위치 벡터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 음,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요걸로 이제 그 어쨌든 전개를 한 거를 뭔가 음, 재구성해 보면 그런 음,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약간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제 ST, S, TS, T.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S라고 하는 그 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 함수에다가 S라는 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라고 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S라고 하고 이제 t라는 함수에다가 s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t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t랑 s가 그럼 함수야? 함수값이야? 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약간 저는 의도적으로 이게 조금 음, 설정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동시에 헷갈리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도식화를 시키니까 이 s랑 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혼동이 왔던 게 음, 아닌가. 음, 좀 호성 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말씀처럼 여기서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좀 더 맞는 설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같은 위치 벡터를 갖는다. 네, 음, 그런 뜻 아닐까 생각돼요. 음. 그러면 결국엔 이제 홍성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과 아까 그 최승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셨던 그 내용이
결국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순간 드는 게 결국엔 최승희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도 결국에 R에 도달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뭐 RT를 가든 RS를 가든 어쨌든 R이라는 곳에 도달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던 거니까 그러면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순간 그런 생각은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순간 그냥 그거를 설명하는 어떤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맥락이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도대체 얘는 뭘까? 얘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약간 선생님들께서 코멘트를 해주셔서 저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기 관련해서? 근데 저는 약간, 네, 어, 말씀하세요. 오디오 먼저 겹쳤어요. 네. 말씀하시는. 근데 저는 이 노테이션들이 좀, 음, 음, 잘 납득은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어떤 의도인지 어렴풋이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R을 어떤 특정한 벡터로 볼 거냐, 음, 아니면 어떤 벡터 함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어, R은 RT, S는 ST, T는 TS. 이러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음, 뭔가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아까 왜 R이랑 S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게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고 S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고 음, T는 어떤 것이고 약간 이런 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음, 약간 또 이게 뭔가 엄밀하게 안 와닿는 느낌? 이게 음, 어느 정도 디테일이 퉁쳐져 있으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퉁쳐져 있다고 느끼는 거일 가능성이 있지만 음,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건가? 약간 좀 네. 저는 음,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음, 음, 음.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각각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리송하죠, 아리송. 음. 예, 또 아까 뭐 최승희 선생님 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오디오 겹쳤던 것 같은데. 그, 같은 대상에 어떤 도달한다, 그러니까 지칭한다에서 음,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음, 그, 이게 시간이 뭐 0초에서 10초 사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음, 그리고 S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ST 또 곡선이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이렇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음, 왼쪽처럼 이렇게 좀 뭔가 부드럽게 일관성 있게
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좀 그래도 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어떤 1대1 대응이라는 건 이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한 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T랑 S는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떤 이동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거랑 이 그림이랑 되게 어,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이 부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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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금세 지우셨네요. 지금 잠깐. 나 메모해놓고 딱 봤더니 순식간에 사라져서 거의 빛의 속도로 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는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약간 이해도가 조금, 음,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그것들이 조금 쌓여져서 저는 조금 요 맥락이 좀 이해가 처음 제가 혼자 봤을 때보다는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또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여기 또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요 예제까지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시간이. 그래서 예제까지만 풀고 이 so what은 뭐 다음에 이어서 뭐 하던지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본다고 한다면 어,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벡터 함수가 이제 주어졌고 이때 벡터 함수에서 그 t가 0과 2파이 사이에 어떠한 값을 갖는다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진 상황에서 벡터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아까 이제 RT에서 RS를 이제 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우리가 유도해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 매개변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었는데요. 그 식을 이용해서 풀기까지의 그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벡터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요 벡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도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각각의 성분 벡터의 도함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접선 벡터, 즉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접선 벡터를 구했으니까 그 접선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접선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선분 벡터의 도함수를 제곱을 해서 루트를 취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접선 벡터의 크기가 5라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앞서서 우리가 그 매개변수화를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요 S라는 것을 도출하는 요 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해당 식에다가 이 인테그랄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 앞서 도출했었던 5를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 t에 대한 그 함수 s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s가 역함수인 거니까 이 t에 대한 함수인 s를 우리가 이렇게 s에 대한 t 함수로 다시 바꿔서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벡터 함수를 이제 t에 대한 벡터 함수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 t라는 것은 결국엔 또 s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엔 이 s에 대한
R의 함수, RS라는 것은 결국엔 앞서 우리가 앞서 제시가 돼 있었었던, 어딨어? 여기다. 이 t 자리, 우리가 이 RT에서 주어졌던 요 t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도출했었던 s에 대한 그 t 함수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s에 대한 그 벡터 함수를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음, 그냥 그 예제를 풀면서 그냥 든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결국엔 요 형태가 그냥 합성함수 형태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벡터 함수를 t에 대한 함수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함수 t라는 것은 또 s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벡터 함수 r을 s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어, 설명할 수 있다? 혹은 찾아낼 수가 있다? 이거는 결국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도리어 문제를 푸니까 그런 느낌을 더 확 저는 이제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불명확했던 것들, 좀 모호했던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풀어보면서 살짝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좀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했어, 혹은 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푼 게 있을까요? 혹은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침문의, 침묵의 시간이 30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 어, 네네. 혹시 네네. 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미분 쪽만 좀 주로 다루다 보니까 뭔가 네. 앞에서도 그 FTC 얘기 나오고 네. 거기서 이제 뭐 뭔가 미분이랑 척분의 이제 관계를 조금 이제 명확하게 어 조금 네 알지 못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뭔가 어 그냥 뭐 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 이제 미분과 적분의 그 FTC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게 좀 어쨌든 나중에 넘어가면 갈수록 네, 그게 명확해져야지 좀 더 네, 쉬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앞에서도 그 FTC 뭐 바이 FT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식이 건너 뛰어져 버렸잖아요. 네. 네. 음, 그래서 사실 저게 어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지금 위에 이제 미지역 분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식 하나로 나타나는 간단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함수, 음, 요 함수, 요거다. 음, 이게 그냥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음, 1번인가.
아마 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뭐 음, FTC 이해하면 어쨌든 이렇게 썼으니까 음, 이렇게 써놨으니까 기본 정리에 이해하면 이 정리에 의해서 LT는 이제 뭐 요거다. 음,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넘어갔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제가 이해하거나 간략하게 갖는 느낌은 사실은 적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변수에서 그냥 뭐 함수 아래 부분의 면적을 얘기를 음, 구하는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뭐 지금 요렇게 좀 복잡한 함수로 나왔지만 음, 그냥 스몰 fx라고 할까요? 잠시. 이 관계를 가지면 사실 이제 대문자 f가 이제 적분 함수이고, 그러니까 원시 함수라고 하고, 얘가 이제 어쨌든 미분을 된 함수니까 이걸 그냥 음,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fx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얘는 대문자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한 함수죠. 그러면 이 f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면 음, 여기가 dx고 이 함수값이 dx, 음, dy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사실은 요 dx 뭐 여기 네 칸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dx 뭐 1부터 쭉쭉쭉 더한 다음에 dx 4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요 함수값을 곱하면 될 음, 거잖아요. dx분의 음, dy. 음, 그러면 얘는 이제 지워질 거고 음, d y의 부분만 남는다. 라는 건데 그럼 음, 이거를 이제 적분 함수로 나타내면은 음, 음, 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뭐 여기에 이제 각각 요 함수값 자체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x1이다. 음, 그러면 요 x1은 요 함수값은 이제 fx1이 되겠죠. 얘는 이제 여기까지의 합이거든요. 음, 여기 dx1까지의 합.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d 뭐 y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는 x2고 여기까지의 이제 x2는 요 두 칸을 더한 음, 값이거든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네. 음, 그러니까 여기 요 사각형 두 칸을 더한 값이고 음, 얘는 요 세 칸을 더한 값. 음, 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 요 미분 분할 기본 정리 요거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x라는 점에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값 자체가 그냥 요 입장에서 보면 dy인 거잖아요. 음, dy. 음, 네. 그러니까 여기가 dy인데 그러니까 여기라는 점은 이제 dy1 플러스 dy2 플러스 dy3인데 그러면 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f 프라임 x3은 뭐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자각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dy3 이 값이 뭐냐라고 dy3 이제 dx3 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음, 똑같다라는 거죠. 음,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요 점에서의 미분값은 뭐야? 라고 하면 어쨌든 미분은 이제 dx분의 dy니까 음, 얘는 요 점에서의 변화량은 요 앞에서는 dx1하고 dx2까지만 더했고 여기서는 한 칸 더 나가니까 요 세 개를 더했단 말이죠. 음, 그러면 요 dx만큼 증가할 때의 변화량은 뭐야? 요 점에서. 음, 그러면 요 dy3밖에 안 남겠죠? 앞에까지 요거를 빼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결국 dx3분의 dy3은 그냥 여기 fx3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함수값 자체가 이제 dx dy3인 거니까. 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저 FTC 저 기본 정리 1번을 그림으로 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거를 그러니까 적분이 저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적분 공식이 음, 굉장히 많고 이제 한데 사실은 적분 공식 제가 외우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진짜 기본적인 음, 것만 외우고 있고 되게 음, 어려운 건 하나도 못 외우고 있는데 그냥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냥 공식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음, 어쨌든 이 개념이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들어와 있으면 이거 왜 적용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걸 왜 적분을 하면은 왜 식이 이렇게 바로 변하지? 라는 게 어쨌든 여기도 그림으로 뭔가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음, 사실 그런 게 조금 그래도 조금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음, 같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뭔가 이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이 관계를 음, 네, 조금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네. 혹시 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네, 따로 어, 네,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네. 찾아보지 않고 저희 같이 할 건데요. 네. 네. 왜냐면 되게 홍성권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 최승희 선생님이랑 최승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맥락이에요.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 전 적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넘어가는 단계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채널지기님께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저는 뒤로 갈수록 적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내가 적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속 모른 채로 가면 뒤에 가서 제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흔드시면서 다시 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풀어라. 이렇게 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홍성건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네, 일변수 미적분학을 제가 사실 조인을 했었어야 된 게 맞는데 이미 그건 기회를 놓쳤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놓친 상태에서 구멍을 메워내야 되는데 메워내는 그 방법을 제안을 해주신 게 문제를 네. 같이 푸는 걸로. 그래서 아, 네. 문제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저도 네, 적분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뭔가 문제가 딱 네, 나오면, 네, 어쨌든 공식을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 혼자 이제 풀 수 있는 정도, 그게 안 돼서 저도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소식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바라고 네, 있었잖아. 알고 네, 봤더니 지금 저만의 그게 아니었네요. 네. 저는 적분이 진짜, 네. 혹시라도 민폐될까 봐 약간 살짝 아니. 걱정했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최고로 기쁩니다, 지금. 그럼 스터디 끝나고 그럼 바로 디스코드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지기님께 저희 적분 그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그 적분 파트의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연습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노트 뒷부분 조금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왜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마치 이렇게 뒷정리 안 된 듯한 찝찝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선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우선 아는 만큼만 저희가 좀 읽어보고 교수님께서 그 문제 올려주시면 그 문제 좀 몇 개씩 뭐 한꺼번에 다 풀진 못하더라도 문제를 먼저 좀 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연습 문제나 혹은 렉처 노트를 넘어가면 어떨까? 괜찮으실까요? 네. 예, 그러면 그 적분이랑,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때, 아까 앞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삼각함수도 제가 좀 많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교수님께 좀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부족한 파트가 딱 삼각함수랑 적분, 그 두 파트가 되게 많이 부족한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노트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래서 저도 저기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보는데 그냥 그건 그때뿐인 것 같아요. 딱 뒤돌아서면 바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랬다간 뒤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그 렉처 노트 파일 뒷부분 나온 거 좀 빠르게 좀 살짝 보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 요청을 드리면 아마 문제를 올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각자 시간 되는 만큼만 문제를 풀어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저희 그 연습 문제 원래 풀던 거는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적분이랑 뭐 그런 삼각함수 관련된 거 먼저 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노트 보는 걸로 하고 그 So What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착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저희 그 적분 연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지금 다 보니까 나 없어 약간 이런 표정이어서 여기서 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